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의적 체험 활동 첫 번째 시간으로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학교에서도 아마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있을 거예요. 어, 선생님도 중학교에 한 10년 전에 중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지 뭐 그건 잘 몰라요. 지금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있었던 게 거의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중학교를 떠난 지가 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그러니까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제 학교에 있는 어떤 활동들 중에서 비교과 활동을 얘기를 해요.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공부는 아니다. 어, 뭐 이제 국영수, 사회과학 뭐 이런 공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공부가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공부 말고 학습, 뭐 학업적인 뭐 그런 부분 말고 비교과, 공부가 아닌 그런 활동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세분화가 돼요. 이게 이렇게 좀 세분화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자율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진로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로활동. 뭐 이게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율활동이라는 거는 이제 자율적인 거 말 그대로 이제 요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요 느낌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자율이라는 건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학급회의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학급회의 뭐 이런 게 이제 자율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뭐 동아리가 뭔지 알죠? 동아리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구하는 그런 뭐 가치라든가 아니면 뭐 진로라든가 그 다음에 관심사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어디에 중요하겠어요? 대학 가는데 중요하겠죠. 아니, 요거, 일단 요거를 좀 얘기할까? 자, 우리가 그 대학교에 가는 방법이 수시 전형이 있고 정시 전형이 있어요. 근데 이 정시가 아마 한 30% 정도 될 거야. 그럼 나머지 이제 우리가 수시가 70%입니다. 근데 보통 이 농어촌 지역, 우리 단양고라고 할게요, 그냥. 이 단양고는 정시로 지원한 학생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한 명도 없다라고 보면 돼요. 정시로 지원한 학생. 뭐 여러분들 중에 정시로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정시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 거의 지금 대부분 뭐 단양고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 수시에 다 이렇게 쏠립니다. 수시가 많이 뽑으니까 당연히 그것 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시가 널널할 수도 있어. 물론 이제
정시는 뭐 재수생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이라든가 이런 수도권에서 애들이 이제 대놓고 준비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우리 여기 단양고나 이런 좀 농어촌 지역 이런 데는 이제 정시를 거의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있죠, 정시에 대한.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수시가 있는데 그 수시 중에서도 요 70% 중에서도 거의 종합 전형이 거의 대세입니다. 종합 전형 있고 또 교과 전형이 있어요. 종합 전형하고 교과 전형이 있는데 이제 이게 비율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어, 종합 전형이 거의 다 차지해요. 종합 전형이 또 뭐 한 거의 한 뭐 60% 70% 차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 수시에서 거의 뭐 이 정도 차지한다라고 봐주면 돼요. 그럼 이제 종합 전형은 뭐냐? 근데 또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과 전형은 성적,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활동.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전혀 잘못된 얘기고. 교과 전형, 그러니까 이 성적이라는 건 이제 내신을 얘기하는 거, 내신 성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성적. 교과 전형도 내신만 100%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신만 100% 들어가는 데 그렇게 많지 않고, 교과 전형인데도 활동이라든가 생활기록부를 봅니다. 어느 정도는. 당연히 뭐 성적을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활동만, 뭐 생활기록부에 뭐 선생님들이 어떻게 적어주시느냐, 뭐 동아리를 뭐 어떻게 하느냐, 뭐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뭐 내용이 어떻게 뭐 알차게 적혀 있느냐,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종합전형도 내신 성적이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합하고 교과가 있으면 물론 그게 대학교마다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교과 전형은 진짜 100% 내신만 가지고 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말은 교과 전형인데 학생들 활동이 들어가는 교과 전형도 있어요. 그리고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뭐 활동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성적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느 하나만 딱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이 그 수학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들어가는 게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 최저라는 거는 학교마다 또 다 달라요. 뭐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뭐 명문대학교 있죠. 이런데 뭐 고려대 이런 데는 굉장히 높겠지. 맞추기가 까다롭겠죠. 근데 보통 충북대 같은 데가 세 과목 세 개 합, 세 과목 합해서 뭐 등급이 12 정도, 뭐 아니면 10, 뭐 요 정도, 10에서 12, 뭐 이거 해마다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요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 개를 합쳐서 10이면 예를 들면 3등급, 3등급, 4등급은 맞아야 되는 거야. 3등급, 3등급, 4등급. 뭐 요 정도. 뭐 그래요. 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뭐 종합이든 교과든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나는 교과니까 나는 무조건 공부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과 안 해도 교과 전형인데도 활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 100% 뭐 교과라고 100% 성적만 들어가는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도 병행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해봤었죠? 봉사활동. 근데 요거 약간 저기 잘못된 그 오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유언비어라고 해야 되나? 중학교 때 여러분들 내신 할 때는
봉사활동 20시간을 뭐 의무적으로 채워야지 감점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고등학교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간혹 좀 어떤 대학교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데 있긴 하지만 뭐 봉사활동을 뭐 1년에 20시간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네, 봉사활동이. 그리고 이게 봉사활동이 요즘에 많이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봉사활동을 뭐 부모님 아는 기관, 뭐 부모님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학교 밖에서 해오다 보니까 그냥 뭐 도장만 받아갖고 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 대학에서도 뭐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사활동이 누가 봐도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 누적되는 그 시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300시간, 400시간, 500시간 막 이런 뭐 그런 애들 제외해놓고는 이거는 요즘에는 뭐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요즘에 조금 신뢰가 떨어진다. 뭐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 진로하고 관련된 거. 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 자, 그럼 이런 활동은 어디서 언제 하는 거냐? 자, 이 활동은 언제 하는 거냐면, 자, 이걸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언제 하냐? 바로 월요일 7교시에 합니다. 자, 월요일 7교시는 이거 고정이야. 자, 월요일 7교시는 자율활동 또는 진로 활동을 할 거예요. 뭐 어떤 날은 자율활동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날은 진로 활동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자율하고 진로가 사실 우리가 이걸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긴 하지만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학급 회의 같은 거는 자율활동이죠. 학급 회의 같은 건 자율활동이지만 그렇지만 그 학급 회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내용 자체가 진로하고 관련된 걸 수도 있거든. 진로와 관련된 걸 학급 회의의 안건으로 여러분들이 토론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하고 진로가 조금 이제 분리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자율활동 언제 한다고? 자율활동은 월요일 7교시에 할 거다. 자, 물론 진로활동도 언제? 월요일 7교시. 근데 꼭 월요일 7교시만 그러면은 자율활동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아니면 뭐 방과 후, 뭐 학교 끝나고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활동들,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은 다 자율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꼭 뭐 그런 딱 7교시에만 딱 자율활동이다.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시간표상으로는 월요일 7교시긴 하지만 그 이후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학급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학급에 어떤 필요한 것들, 뭐 그런 것들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다 자율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그럼 언제 하느냐? 아직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모이질 못해가지고 동아리가 지금 구성이 안 되는데 이 동아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종합전형에서 동아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동아리는 여러분들의 어떤 협업 능력을 요즘에는 협업이라는 게 중요해요. 혼자 모든 걸 할 수가 없어. 다 이렇게 모여서 어떤 하나의 일을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해가면서 소통해가면서 자, 이렇게 뭔가를 추진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 그런 거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동아리라는 건 관심사라든가 목표라든가 목적, 그다음에 추구하는 것들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무언가를 해 나가는 바로 협업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은 있잖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되게, 자, 진로와 관련된 어떤 동아리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1학년이라고 못 만드는 건 아니야. 1학년도 만들 수는 있어요, 동아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2, 3학년 애들이, 2, 3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동아리를 이제 올해 새로 이제 만들어낼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이제 가입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럼 이 동아리는 그럼 언제 하느냐? 동아리는 매주 하진 않아요, 얘는. 얘는 매주 하지 않습니다. 동아리는 이제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도 해봤을 걸? 동아리? 동아리는 수요일 날 해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5, 6교시 할 겁니다. 근데 격주로. 자, 격주로 합니다. 알겠죠? 아, 그 다음에 요즘 공간이 좀 작은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동아리 여기 조금 볼게요. 동아리 활동. 언제 한다고? 수요일 5, 6교시. 5, 6교시. 격주로 합니다, 이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해? 격주니까 동아리 활동 안 하는 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동아리 활동을 안 하는 주는 이제 보통 뭐 하냐면, 이런 거 해. 뭐, 뭐 성교육, 뭐 폭력 예방, 뭐 흡연 예방.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입시 설명회, 뭐 그런 뭐 아니면 어떤 강연,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동아리 하는 주에는 동아리 활동하면 되는 거고, 동아리가 없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학교에서 계획을 해서 할 겁니다. 이해가 되죠? 어. 그리고 자,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지만 수요일은 좀 일찍 끝나요. 그렇지만 6교시까지는, 자, 수요일 6교시까지는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수요일 6교시까지는 여러분들 해야 돼요. 아니, 왜냐면 간혹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황당한 어떤 발상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뭐가 우선입니까? 학교가 우선인 거죠? 어? 근데 어떤 애들은 저 6교시에 뭐 알바 가야 되는데요? 6교시에 뭐 학원 뭐 약속 있는데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수요일 날 6교시까지 하는데 그거를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놀랍죠?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동아리가 있잖아. 좀, 좀 얘기할게요. 동아리 활동이 이게 둘로 나눠져요. 사실은 더 세분화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 동아리 활동이 정규 동아리가 있어. 자, 정규 동아리는 이건 무조건 1인 한 개 동아리를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저기야, 법이야, 이건. 그럼 졸업이 안 돼. 나 동아리 하기 싫은데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왜? 단양고등학교 입학했으니까. 그게 단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입니다. 이걸 이수해야지 여러분들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동아리 무조건 해야 돼요. 정규 동아리는, 그러니까 정규 동아리 수요일 5, 6교시 하는 정규 동아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나씩.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에 아마 선생님 기억에 선생님 기억에
그 동아리가 아마 24개였던 것 같아요. 24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4개의 동아리가 있었어. 작년에. 근데 우리 학교 학생이 작년에 전교생이 400명이야. 2개는 못 들어요. 정규 동아리는 반드시 1인 몇 개만 들을 수 있다고? 1개만 들을 수 있다고. 중복해서 못 들어. 그러면 400명이 24개의 동아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 개 동아리가 뭐 10명에서 뭐 한 20, 한 5명, 뭐 한 요 정도가 돼. 한 개 동아리가. 근데 사실 25명도 사실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동아리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체 개설되는 동아리는 24개인데 그 24개 속에 내가 별로 관심이 다 없어. 또 나한테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들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그러면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이 자율 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율 동아리 가입은 무제한이야. 내가 만들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알겠죠? 자율 동아리는 무제한이라. 내가 만약에 정규 동아리, 그러니까 정규 동아리가 내 마음에 내가 관심 있는 나의 진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학교의 학과, 이거랑 연관성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지. 근데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24개를 가지고 400명의 모든 어떤 희망사항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학교라는 이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1인 1개의 동아리를 우리가 가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좀 정규 동아리는 조금 뭐 우리가 아쉬움이 있어도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동아리 관련 담당 부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봉사활동을 이제 요것도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봉사활동. 자, 봉사활동 1년에 20시간 이거 의무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의무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대학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좀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중요도가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입학사정관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 왜 봉사활동 아무것도 안 했니? 그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있어요. 자,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있지만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소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봉사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분리수거 있죠, 분리수거. 분리수거나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있어. 뭐 하여튼 뭐 그냥 각종 행사에서의 어떤 도우미 뭐 이런 것들 뭐 좀 특별한 경우에 이런 학교에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봉사활동을 해야 돼. 그럼 이 개인 봉사활동은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준비하셔야 돼요. 계획서. 요거는 이제 계획서 학교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런 거 계획서, 확인서? 글쎄 모르겠어요. 선생님 요 단양고에 오면 단양고에 와서 느낀 게 학생들이 대부분 계획서하고 확인서를 써서 내는데
이거 귀찮지 않아요? 이런 거 서류 같은 거 써서 내고? 이거 전산화해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할 수는 있지만 요즘엔 이거 말고 1365라고 해가지고 요 나눔 포털 해가지고 요거를 전송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 보니까 요 단양 지역에는 이런 거를 제공을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 다른 데는 벌써 이걸로 해요. 그럼 이런 걸 하면은 계획서고 확인서고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한번 찾아봐야 돼. 요 단양 주변에서도 요게 조금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연계가 되면 되는데 이게 벌써 이게 도입된 지가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 이제 이게 시스템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요쪽에 가입해가지고 봉사활동하면 계획서 확인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 편해요. 다 전산화 돼 있으니까. 그런 게 편하잖아, 여러분들도. 어? 우리 뭐 학교에 뭐 신청서라든가 뭐 그런 증빙 서류 같은 거 제출할 때도 아니 그냥 딱딱 뭐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딱 보내고 이런 게 편하잖아. 그거 직접 떼가지고 갖다 내고 이런 거 불편하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1365 나눔 포탈 뭐 전송해서 하는 거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가입해갖고 하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진로 활동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요 자율 활동하고 진로 활동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간다기보다도 이제 월요일 7교시에 이게 정해져 있어요. 자율 활동하는 때가 있고 진로 활동하는 때가 있고 어, 이것도 좀 얘기할까?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그 1학년에서는 자율 활동으로 이제 요거는 학급별 활동을 할 거예요. 자, 학급별 특색 활동. 그래서 요거는 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시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장도 뽑고 할 거잖아요. 우리 1학년 일반에서. 그러면 뭐 추진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우리 학급에서 독특하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좀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거를 정해서 요거를 한번 계획서도 내고 한번 추진을 해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의견 수렴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지금 의견 수렴하기가 좀 힘들어. 의견 수렴하려면 뭐 줌으로 해야 되겠지. 근데 빨리 이제 좀 등교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에 오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추진을 해보면 되고 그 특색 활동. 그 다음에 선생님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도 하나 아이디어를 내면 선생님은 좀 토론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급 특색 활동으로 요거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이 추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담임 선생님의 의견 토론 활동. 토론 주제는 선생님이 뭘 줄 거냐면 그 면접 문제 있죠, 면접 문제. 이건 뭐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이런 거 푸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어,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 같다.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판단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거지. 토론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에서는 토론을 잘해야 되거든. 그리고 요게 또 생활기록부에 쓸 게 많어. 선생님 요렇게 하고 싶어요. 알겠죠? 요거는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 있습니다. 자, 진로 활동 이거 다 월요일 7교시에 하는 거야. 요건 아마 이제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또 뭐 할 거냐면, 요 이름을 어떻게 정했냐면, 독서 콜로키움. 자, 이것도 일종의 토론이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우리가 책을 선정할 거예요, 책. 책을 우리 1학년 학생들 인원수만큼 다 살 겁니다. 한 권씩.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수학하고 관련된 책. 그 다음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생면이 아니라, 갑자기 면 먹고 싶네. 생명.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뭐, 공학 분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을 5개를 선택을 합니다. 관련된 거. 책을.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야. 뭘 조사하냐면 희망조사. 희망조사를 해갖고 내가 희망하는 책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인원수를 잘 배분해서. 그래서 요 책을 실제로 한 권씩 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준다는 게 이제 가지라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러진 않아요. 빌려준다는 거지. 다시 뺏을 겁니다. 자, 책을 이제 요 관련된 책을 읽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읽으면 다 읽고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책도 읽는 것도 책 읽기 싫어하는 애들 또 얼마나 많아. 그럼 책을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책도 보면 이게 차례가 있잖아. 뭐 그 책 안에서도 뭐 이게 챕터가 다 있잖아요. 뭐 1부, 2부, 3부, 4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챕터별로 이렇게 나눠서 중간중간에 토론을 할 거예요. 토론을. 토론을. 토론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독서 콜로퀴움. 일단은 사회자가 있어요. 사회자. 사회.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패널을 뽑습니다. 패널. 패널 몇 명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론회를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하겠다고 그랬잖아. 중간중간에. 그럼 뭐 토론회를 한 3번 정도 할 생각이에요. 토론회. 그러면은 3번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자, 패널, 청중이 그다음 뭐 여기 이제 발제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토론 주제를 이제 제공하는 발제자. 그럼 뭐 이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은 토론회를 3번 하면서 바꿀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 패널, 이 사회자가 이제 사회를 보고 발제자가 이제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다가 청중들이 또 뭐 질문하기도 하고 또 청중하고 같이 토론하기도 하고. 자,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하고 여러분들이 또 보고서를 냅니다. 그걸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하는 거죠.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진로 활동. 자, 여러분들 왜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 독서 토론 활동을 여러분들 주제로 잡았냐면 1학년 때는 자, 여러분들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진로에 대한 확고한 뭐 그런 선택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 갈 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1학년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적성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고. 그런데 1학년 때 자기 진로를 무조건 정해가지고 나중에 그 진로가 바뀔지도 모르잖아. 어? 1학년 때 나는 기계공학과 갈 거야. 기계공학과 가서 로봇 만들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3학년 때 돼갖고 나 생명공학 할래. 이러면 황당한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1학년 때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3학년 애들 선생님들한테 상담할 때 하는 얘기가 걱정하는 게 대부분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 1학년 때는 의사가 꿈이었는데, 1, 2학년 때 의사가 꿈이었는데, 3학년 때 다시 뭐 초등학교 교사로 바꿔도 돼요? 굉장히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책이라는 건 어때요? 책이라는 건. 책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역량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미래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소양들, 그런 것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도 다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책은. 물론 책도 조금 종류가 있지만, 또 2학년 때 올라가서 책을 또 바꿔서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우리 이제 실제 이게 이제 요 고등학교 1, 2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뭐 이런 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적 사항이라는 거 뭐 너네 이름, 가족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뭐 그냥 알아서 다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중요해. 출결. 자, 출결 중요한데 요렇게 세 개로 돼 있어요. 세 개로. 자, 질병, 미인정,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인정이 뭐냐? 미인정? 그 굉장히 좀 아름다워 보이는데 말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게 바로 무단입니다. 알겠죠? 최악이에요. 자, 무단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지각. 지각도 하는 사람만 지각해요. 이거 지각하면 다 누적돼서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첫 페이지에 그냥 수치로 나옵니다. 그거 딱 보면 알아요. 얘 무단 맞네? 안 되겠는데? 누구나 그런 느낌 받아요. 질병도 안 좋아. 물론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 물론 아플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좀 참어. 어? 좀 버텨요. 그냥 좀 몸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저 집에 갈래요. 그런 나약한 정신 상태로 고등학교 생활하기 힘듭니다. 물론 정말 아프면 갈 수도 있지. 근데 이거 다 생활기록부 남는 거야. 웬만하면 여러분들 학교 끝나고 늦게 끝나지도 않아요. 어? 우리 학교가 뭐 강제적으로 여러분들 자율학습을 야간에 시키거나 뭐 학원 아니 방과 후 수업 막 이거 막 강제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희망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끝나고 얼마든지 가도 되거든. 응? 4시 반, 뭐 4시 40분 이때 끝나는데 뭐 그때 끝나고 병원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정신력이 필요하다. 어? 제발 부탁입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 수상 경력도 중요해요. 자, 수상 경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행히 예전에는 이게 상을 몇 개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학교별로 대회를 엄청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막 다 독식해버려. 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도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상은 한 학기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학기에 하나를 받으면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도 상이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하고 관련된 상이 있을 수가 있고 과학하고 관련된 상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인성과 관련된 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역사와 관련된 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가치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게 생활기록부에 그러니까 이 상은 다 들어가긴 하는데 대학교에서는 하나밖에 못 봐. 알겠죠? 그러니까 상이 있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인증 이런 거는 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별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 뭐 일반계 학교에서 뭐 자격증이 이제 우리가 그런 뭐 실업계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진로 희망사항이라고 해갖고 뭐 나중에 뭐 어떤 직업을 희망하고 희망 사유를 넣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어, 뭐 따로 쓰진 않습니다. 따로 쓰진 않지만 그 진로 활동 특기 사항에다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기 사항이라는 거 뭐냐면 선생님이 봤을 때 얘가 좀 특별히 노력한 거라든가 아니면 요런 거는 좀 대학교 뭐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얘가 이런 활동을 했다. 요런 걸 좀 아주 열심히 했다. 뭐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적어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중요한데 이 봉사활동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요즘에는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실적만 기록해. 예전에는 봉사활동 실적도 쓰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막 구체적으로 얘가 뭐 어디 노인병원에서 뭐 노인들을 위해서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써줬다고 하나하나. 근데 그런 걸 쓰질 못해요, 이제. 아예 그런 쓰는 란 자체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봉사활동 실적만 정말 그냥 아주 건조하게 어디에서 몇 시간 했다. 뭐 그런 것만 딱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율활동은 얘기했죠. 월요일 7교시. 자, 동아리 활동. 자, 수요일 5, 6교시. 격주로. 자, 동아리는 학년당 한 개만 합니다. 자, 정규 동아리. 자, 정규 동아리는 어차피 한 개만, 이것도 한 개야. 근데 이 자율 동아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가입은 어떻다고? 가입은 무제한이야. 100개건 1000개건 할 수도 있어요. 만들어서. 근데 입력하는 거, 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건 그 중에 하나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자율 동아리는 특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 자율 동아리 이름하고 그 동아리를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것만 적어요. 근데 이 정규 동아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게 정규 동아리하고 자율 동아리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청소년 단체라든가 스포츠 클럽은 뭐 요거는 할 사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 진로 활동. 요건 이제 우리가 독서 콜로키움 한다고 그랬죠. 독서 콜로키움. 근데 독서 콜로키움 말고 이거 말고도 뭐 선생님하고 이제 뭐 상담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하면서 진로하고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도 기재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기재하는 분량은 자율 활동은 500자밖에 못 적어. 동아리 활동도 500자, 진로 활동은 700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봉사 활동은 그 적는 게 사라졌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자, 방과 후 활동 있죠. 뭐 방과 후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배울 수도 있고 뭐 피아노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뭐 특기적성 뭐 이런 거 이제 중학교 때도 해봤을 건데 이런 건 생활 기록부에 적을 수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아예 적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방과후를 단양고등학교도 방과후를 해요. 방과후를 하지만 생활기록부에는 안 적는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독서 활동들. 그 다음에 이건 종합 의견이라는 건 이제 요건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쓰는 겁니다. 뭐 요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그 교육과정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이제 노력한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를 인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증해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뭔가를 좀 달성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은 퀘스트, 미션 이런 걸 성공한 애들이 나중에 그런 걸 다 이제 모아가지고 뭐 퀘스트, 미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완료한 애들은 이제 나중에 인증을 해줘요. 요거에 대한 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요거는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풀렸습니까? 어때요? 뭐 정신 없죠? 궁금한 사람들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돌려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되고 질문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질문 올려요. 알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 7교시에는 어디 갔지? 어, 요거 의견 수렴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줌으로 해보면 너무 산만하잖아. 이게 의견 수렴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 근데 뭐 우리가 카톡방도 있고 하니까 어, 뭐 카톡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카톡방이 뭐 그걸로 의견 수렴을 해도 되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창의적 체험활동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아까 요거 교육과정 마스터 요거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안내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7교시니까 끝이죠. 네, 오늘 끝입니다. 자, 뭐 필요한 숙제라든가 아직 그 수강하지 않은 수강하지 않은 과목 있으면 지금 빨리 오늘 중으로 지금 빨리 해서 출결에 여러분들이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